Career College. 자, 다양한 사고. 자, 제가 여기 아웃도어 박스, 이 박스가 있잖아요. 박스, 그죠? 우리가, 이거 박스는 뭡니까? 우리의 생활입니다. 또 나의 생각의 범위입니다. 나의 지식입니다. 자, 내가 지식을 100개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고객이나 상대방은 110개를 원해요. 그럼 10개가 없잖아요. 그럼 10개로 해결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요 박스 밖에 나가지고 10개를 빌려오든지 공부를 하든지 경험을 하든지 해야 되는 거죠. 아니면 다른 사람한테 부탁을 하든지. 그죠? 이게 이제 아웃도어 박스죠. 생각을 항상 넓게 해야 됩니다. 넓게. 예. 자,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뭐 우리가 많은 이제 이런 문제 해결이나 창의력 관련해 가지고 뭐 교육할 때 많이 쓰는 건데요. 자, 여러분들 여기 점이 9개가 있어요. 거의 뭐 정사 점이 9개인데 이 점 9개를요. 첫 번째는 4개의 선을 연결시켜 가지고 끄라고 그래요. 연결된 4개의 선. 그러니까 선을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한번 볼펜이나 펜을 한 번 내면 연결되거든요. 4개 연결된 선으로 이 9개 점을 통과해라. 이런 이제 미션이 주어졌어요. 그죠? 그러면 이 안에서요 막 끄봐도 안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이런 박스를요 벗어나야 됩니다. 제가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되죠. 그죠? 이 벗어났잖아요. 그죠? 그리고 여기서 조금 벗어나야 돼요. 요걸 벗어나야 됩니다. 아시겠죠? 요 안에서 하면 안 됩니다. 그럼 여기 이제 이렇게 통과되죠. 그죠? 되잖아요. 그죠? 보십시오. 4개 연결, 펜은 하면 안 됩니다. 그죠? 그죠? 그러니까 요거만큼 벗어나온 거죠. 아시겠죠?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박스 안에서 막 답을 해결하려면 답이 안 나와요. 이 박스를 벗어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들이 박스를 벗어나는 사고, 이게 박스를 벗어나는 방법은 뭡니까? 책 보고, 이런 거 다 지식, 책 보고, 공부하고, 듣고, 경험하고, 또 여행도 하고, 또 다른 사람 의견도 듣고, 아니면 물어보고, 이게 이제 아웃도어 박스 사고죠. 이거 아시겠죠? 또 이제 어떤, 여기 두 번째는 이런 게 있어요. 자, 연결된 3개의 선으로 9개 점을 통과시켜라.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러분들? 이런 것들은, 이건 뭡니까? 지금 저 앞에서 제가 4개의 선을 연결시키는 아웃도어 박스. 그러니까, 그 안에서 이렇게 해결하려면 답이 없어요. 이런 거 있죠. 그죠? 여기 보면 연결된 이제, 9개 점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생각을, 이 박스를 벗어나야 돼요. 아시겠죠? 자, 우리가 점이라는 것은 점하면 이런 거죠. 점. 그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점을 건데 점이 이런 것도 있고, 만약에 큰 점도 있잖아요. 큰 점. 그죠? 점을, 이 생각을 좀 이렇게 막 확산해가지고 점을 크게 하면요. 3개의 선을 연결해서 9개를 통과시켜요. 자, 요 점이 크잖아요. 제가 좀 크게 그려놔야죠. 그러면 여기는 윗면을 통하고, 여기는 아랫면을 통하고, 그러면 이게 쭉 나가면 돼요. 여기까지. 그죠? 선이 좀 이렇게 하면 다 통과되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도 우리가 사고회전이에요. 사고회전. 그러니까 지금 현재 내가 가진 지식, 나의 상황에 따라서 해결되는 게 아니라 다양한 사고를 관점을 많이 가져야 되는데, 또 세 번째는 또 이런 것도 있죠. 하나에 연결된 선. 하나의 선으로 9개 점을 통과해라. 뭐 이런 엄청난 퀴즈가 나옵니다. 그죠? 뭐 이런 건 점이 여기 이렇게 있어요. 9개 있어요. 그죠?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죠? 만약에 이런 붓이 큰 게 있다. 우리 달마대사가 막 그린 것에서 이런 큰 붓이 있으면요. 그 붓으로 이렇게 하면 다 통과되잖아요. 그죠? 뭐 이런 정도의 우리가 아이디어가 필요하다는 거죠. 단순 사고가 아니에요. 그죠? 그 P&G라는 그 회사에서요. P&G 아주 다국적 기업이죠. 2003년도인가 4년도에요. 2003년 4년도에 플링글스라고 이름 잘 아실 거예요. 감자칩. 플링글스 유명한 거죠. 이제 이제 플링글스 감자칩을 만드는데 좋은 아이디어가 나왔어요. 자, 그 감자칩이 손바닥만 하잖아요. 그죠? 거기다가 감자칩을 먹을 때 재밌는 글을 써가지고 고객한테 팔자. 그럼 고객이 맛있는 감자도 먹고 글도 있고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네, 그런 아이디어가 나왔어요. 근데 그 아이디어를 냈는데 실천을 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P&G에서 그러면 음식물에다 글을 쓰는 기술이 없었거든요. 음식물만 만드는 기술이 있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글을 쓰는 기술을 막 이제 고객 직원들 아이디어를 했어요. 없어요. 그래서 이제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어떻게 합니까? 그 전 세계에 있는 PNG 직원들한테 감자에다가 글을 쓸 수 있는 기술, 그러니까 건강에도 그 저기 뭐죠 유해하지 않고 이런 기술이죠, 그죠? 그거를 있으면 이제 그 모집합니다 했대. 그래서 이제 이태리 어떤 PNG 직원이요, 자기 동네 빵집 아저씨가 빵에다가 굿모닝 이렇게 글을 써가지고 줬대요.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가 잉크나 이렇게 글을 쓰면 몸에 안 좋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그 기술을 채택해가지고요, 2003년에 플링글스라는 감자칩에다 글 쓴 제품이 나와가지고 뭐 세계적으로 대박이 일어났어요. 아시겠죠? 이런 것들. 그래서 이걸 갖다 우리가 개방형 R&D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안 되면요, 고객 아이들을 끌어들여야 된다. 아시겠죠? 이게 이제 우리가 다양한 사고의 한 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우물 속 개구리. 개구리가 우물 안에 있으면요, 하늘을 보면요, 하늘이 막 넓은데 개구리가 보는 하늘, 개구리가 우물이 이렇게 있으면 개구리가 여기 있으면요, 요 하늘밖에 안 보이잖아요. 요 밖에 하늘이, 이 밖에 하늘은 뭐 비가 오는지 구름이 오는지 뭐 얼마나 많이 그걸 못 보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문제 해결의 첫 번째는 문제 인식이고요. 문제가 인식이 됐으니까 그걸 해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사고, 창의적 사고가 필요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게 바로 능력입니다. 자, 그걸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독서해야죠, 독서. 공부해야죠, 공부. 책을 많이 읽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경험을 많이 해야죠. 뭐 여행도 가고, 뭐 다양한 방법을 학교 때, 그죠? 경험을 많이, 아르바이트도 해보고, 뭐 인턴도 해보고, 아시겠죠? 경험을 많이 해야 돼요. 내가 경험한 것밖에 모르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또 해외 여행 가서 다른 사람이 어떻게 사는지 이런 것도 보셔야 되고, 또 막 이게 그 경직된 사고가 아니라 좀 유연한 사고. 결국 뭡니까? 다른 사람의 얘기를 많이 들어야 되는 거죠. 자, 이거 독서, 책을 통해 가지고 다른 사람 의견 듣는 거죠. 경험, 내가 체험을 통해 듣는 거죠. 여행 마찬가지, 다른 사람 의견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다양한 사고가 문제 해결에서 중요하다. 여러분들 이걸 하고 이런 것들이 시험에 다 나옵니다. 아시겠죠? 다음 중 뭐 아우터 오브 박스와 관련 없는 것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요. 자, 다양한 사고, 창의적 사고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걸 해야 됩니까? 이런 것도 다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예문을 주고 이거는 다음 어떤 내용입니까? 이렇게도 나올 수 있는 거고요. 자, 또 이제 세 번째는요, 주도적이고 적극적 실행이 중요합니다. 자, 문제가 있다. 그럼 그걸 고치기 위해서 아이디어를 냈어요. 또 아이디어를 수용했어요. 아이디어를 받아 개발했어요. 그럼 그거 실천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들 아는 것 힘이다. 저는 이건 별로 잘못된 내용이라 봐요. 뭐 100개 아는 뭡니까? 실천해야 되는 거죠, 그죠? 아는 게 힘이다. 결국 뭡니까? 이제 실천해야 됩니다. 실천하는 게 힘이다, 그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비판적 사고를 해야 된다. 아까 제가 비판적 사고는 여기다 제가 하나 더 부연 설명을 했죠. 건설적 또 대안이 있는 비판적 사고를 해야 돼요. 무조건 그냥 남에 대해서 비판하고 하면 그거는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 사고에 마음에 안 들면 이런 방법이 어떻게 했느냐, 이런 대안을 제시하는 게 중요하죠, 그죠?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저도 이제 기업체에서 한 뭐 10년, 20년 정도 실제 직원으로서 또는 사원, 대리, 과장, 차장, 뭐 부장, 임원 이렇게 역할을 다 했습니다. 여러분들 선배로서. 그래서 제가 국민은행이나 은행에 있을 때 한 년대요. 제가 기획부에, 종합기획부에 근무할 때 그때가 좀 한 2000년 초반 정도 됐었겠네요. 그때 제가 이제 대리였어요, 대리 때 우리 팀장이 저한테 업무 지시를 했어요. 국민은행은 좀 복잡한 은행입니다. 사람이 많이 오고. 우리나라 제일 큰 은행이잖아요. 그래서 창구에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그때 이제 복권이 나왔어요. 복권은 지금 뭐 로또 복권이 많지만 그때 이제 기술 복권, 뭐 주택 복권 이런 게 많았죠. 그래서 무슨 뭐 기술 복권이 하는 데서 복권을 판매를 해야 되는데 그 복권 발행하는 기관에서는 가능하면 복권을 판매를 많이 해가지고 자금을 불어들죠. 그럼 복권은 만약에 하나에 100원 팔았다. 그럼 한 50원 정도는 운용비로 쓰고 나머지 50원 정도는 그 복권의 목적에 써요. 주택 복권이면 주택 자금으로 쓰고 기술 복권이면 중소기업 기술 개발에 쓰고 아마 기술 복권이라는 거예요. 그럼 그 기술 복권을 하나에 100원을 팔면요. 50원은 상금으로도 주고 뭐 그거를 운용하는 기관의 비용으로 쓰고 나머지 50원 정도는 이제 기술 기금으로 쓰는 거예요. 복권을 많이 팔아야 되거든요. 그죠? 그래서 우리 정부가 돈이 많으면 정부 돈으로 다 지원하면 되는데 정부가 이제 돈이 없고 자원 조달 방법으로서 복권을 발행하는 겁니다. 또 우리가 막 복권하면 뭐 사행시 이런 것도 있지만 굉장히 좋은 의도로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그 기술 복권을 파는데
복권 이제 판매하는 기관 입장에 보면 전국으로 네트워크가 제일 많은 국민은행 지점에서 복권을 팔아주면 좋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국민은행에다 의뢰가 들어온 겁니다. 이 복권 좀 업무 협약해가지고 국민은행 전 직원에서 복권을 팝시다. 이게 이제 그쪽 기관에 해가지고 공문서로 이제 국민은행 온 겁니다. 제가 기획부 있을 때 그걸 검토해요. 저희 팀장님은 일단 우리 은행은 복잡하다. 거기다가 그 복잡한 지점에다가 복권까지 팔아라. 그러면 실제로 은행이 더 창구가 복잡해진다. 그래서 고객 만족도 떨어질 거다. 그래서 저희 이제 팀장님은 이거를 가능하면 다른 기관에서 검토가 왔기 때문에 검토를 하되 부정적으로 검토를 해라. 쉽게 말하면 수용을 하지 말라. 이게 지시였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지시를 받고 그러면 뭐 쉽죠. 뭐 이런 창구가 복잡하기 때문에 실제로 어렵습니다. 이렇게 문서를 작성해가지고 보내면 돼요. 그죠? 그런데 조금 팀장님 물론 존중하는 팀장님 지시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과연 이게 팀장님 말씀하는 게 맞는지. 그래서 첫 번째는 제가 지점에 가서 직원을 만나봤어요. 그래서 지점 한 창구에다가 복권을 판매하는 담당자한테 이걸 맡기는데 정말 복잡하겠느냐. 지점에는 뭐 온라인 창구는 복잡하지만은 그렇지 않은 창구도 있거든요. 그죠? 그래서 일단 지점에 있는 사람 여러 명을 인터뷰해 보니까 그렇게 복잡하지 않다. 복권을 팔더라도. 그러니까 지점에 복잡함을 가중하진 않는다. 이런 의견을 제가 상당 의견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복권을 팔면 은행에 어떤 이익이 있겠느냐. 그때 은행들이 그 90년 중반부터 금리 자유화 등 해가지고 은행의 수익이 좀 떨어질 때요. 쉽게 말하면 금리 수입 말고 비금리 수입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복권을 팔면 뭐 그때 당시로 한 20억 정도가요. 판매 수수료를 받아요. 20억 정도를. 그때는 20억이 큰 겁니다. 아시겠죠? 20억 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결론을 내린 거죠. 팀장님, 제가 분석을 해보니까 한 20억 정도의 그러니까 예금 금리 이해 수익이 생기고요. 또 비수익이 생기고 그다음에 창구의 복잡함은 많이 들어집니다.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제가 의견을 제시해 가지고 오케이 해 가지고 판매를 판 적이 있어요. 물론 그 복권을 판 게 그 이후에 뭐 더 상황이 바뀌어 가지고 뭐 의사결정 그 상황에서는 이렇게 해 가지고 결정이 이루어진 적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비판적 사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회사에 들어가더라도 무조건 상급자, 팀장, 지시에 따라서 업무를 수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조금은 이 긍정적 관점 또는 상급자가 놓친 관점에 대해서 한번 재교해보고 좀 조심스럽게 의견을 제시하는 거. 이게 바로 비판적 사고입니다. 아시겠죠? Career College.